배우자의 외도에 어떻게 대처하나? 안녕하세요. 답답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위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전해드리는 친절한 대구연구소 김도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구연구소에서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엄재현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엄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주제가 뭐죠? 배우자의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입니다. 많이들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녀가 외도한 것을 가지고 우선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정행위에 어디까지의 행위가 포함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간혹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예전의 간통죄보다는 넓은 의미여서 꼭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만 잡고 데이트를 하고 다녔다던가 아니면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라고 해도 이 모든 행위들이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간남이나 상간여한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죠? 배신감, 수치심 등 이런 복잡한 심정을 견디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철저하게 휴대폰을 관리하는 배우자 때문에 증거를 잡으려고 그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쳐들어갔다가 쳐들어간다고요?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경우도 봤고요. 또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회사를 다녀서 이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상간녀한테 퍼부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경우에 먼저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증거는 더 수집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셔서 위자료 소송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도 정말 속상한데 그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거는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죠? 우선 우연히 보게 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 찍은 것들을 많이 가져오시고요. 아니면 이제 외도를 의심을 하다가 차로 가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녹음 파일도 많이 가져오시고요. 또 상간자가 오히려 이제 원고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위자료를 증액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 당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 외에도 휴대폰 내에 저장된 구글 위치 이동에 관한 타임라인 내역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손잡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런 것들도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준비해서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1,5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편이고요. 높아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위자료가 비교적 높게 나왔던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자료로 2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이 조금 넘으셨고 남편분은 술집에서 만난 한 여성과 5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셨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남편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전문대까지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하면서 늦게 귀가를 하고 또 외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원고랑 많이 싸우셨는데 그래서 애들은 이런 엄마 아빠가 다투다 보니까 불안 상태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피해가 진행된 거네요. 네. 다행히 남편분이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술서 등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했지만 의뢰인분은 결국 상담을 하다가 눈물까지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서 제출하니 재판부는 다행히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평소보다 높은 금액인 게 사실입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다른 분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셨는데요. 남편과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셨는데 남편이 다른 이제 상간녀와 9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남편분이 9년이나 이렇게 다른 여자와 살림살이를 하셨는데도 모르셨어요. 상당한 기간이죠. 근데 워낙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적도 있으셔서 그러려니 하셨나 봐요. 심지어 상간녀가 먼저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간녀는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 의뢰인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혼은 다행히 안 하셨어요. 남편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뉘우친다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 경우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상간녀만 상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 보네요. 네네 그럼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이 몰랐어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니까 판사님이 화해 공고 결정으로 3천만 원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도 너무 지친 상태고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유사한 경우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 다르시고요. 갖고 계신 증거의 종류나 질도 모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증거가 없다거나 이혼을 안 하셨다거나 나 역시 위자료가 감액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가 더 적게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위자료가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가 생기셨다면 법적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재산 분할하고 관계없이 그냥 위자료에 대한 얘기죠? 네, 재산 분할은 이러한 유책 사유랑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위자료는 잘못한 쪽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과 구독, 설정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다음엔 더 좋아질 겁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대구연구소의 김도영 소장과 친절한 대구연구소의 엄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